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가 겪은 일이자 한국 여인의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이야기죠. 저는 조선 말기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양반가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시댁은 대대로 학문과 예의를 중시하던 명문가였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엄하시지만 자애로운 분이셨죠. 그런데 제 위로는 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명숙이는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저를 무척 괴롭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명숙이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곤 했습니다. 참 부지런도 하구나. 그렇게 애써봐야 시어머니 마음을 얻진 못할 텐데 하고요. 명숙이는 아침마다 늦게 일어났고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로 시어머니께 다가갔죠. 어머님, 제가 한양에서 제일 비싼 비단을 구해왔어요. 이번엔 청나라에서 온 거울도 있답니다 하며 외래품만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런 명숙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한복 치마 저고리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왜 청나라 옷만 좋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직접 담근 장과 김치가 얼마나 깊은 맛인데 왜 외국 음식만 찾는 걸까요? 명숙이는 제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고리타분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정갈하게 밥상을 차렸죠. 장독대에서 정성껏 담근 된장과 고추장으로 찌개를 끓였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김치를 정성껏 담갔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정성이야.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저는 그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이는 달랐어요. 장독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부엌일은 하녀들에게만 맡겼죠. 그러면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속상했지만 참았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 믿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명숙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외국 물건을 자랑하는 그녀가 세련돼 보였나 봐요. 반면 저는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묵묵히 일만 하는 며느리였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 서양 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개항 이후 외국 물건과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왔고 양반 집에도 그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죠. 명숙이는 서양 물건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거울, 향수, 시계, 그리고 알 수 없는 음식들까지 사들였어요. 이제 세상은 서양 것이 대세야. 조선 것은 한물 같어라고 말하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것이 한물 같다니,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가치 없다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욱 정성껏 우리 음식을 만들고 우리 옷을 소중히 입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 모습을 지켜보시며 가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진짜 며느리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죠.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명숙이가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시어머니를 현혹시켜도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큰 시련이 닥칠 줄은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오후 시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서양에서 온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그들은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학문을 중시하는 분이셨고 서양 문물에도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셨어요. 멀리서 오셨으니 우리 집에서 머무르시게라고 말씀하시며 객실을 내어주셨죠. 명숙이는 그들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진짜 서양 사람들이네. 저 옷 좀 봐. 얼마나 멋있어. 하며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는 즉시 제게 지시했습니다. 너는 저들에게 우리 전통 음식 같은 거 내지 마, 알았지? 창피하게. 내가 직접 서양식으로 대접할 거니까.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손님을 맞는 건 며느리의 중요한 도리인데 명숙이가 가로막은 겁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명숙이는 한양 시내를 돌아다니며 서양 음식 재료를 구했습니다. 빵, 버터, 고기 같은 것들이었죠. 그리고는 하녀들을 시켜 서양식 음식을 만들게 했습니다. 사실 명숙이 본인도 서양 음식을 만들 줄 몰랐거든요. 그저 신용만 낼 뿐이었죠. 식사 시간 명숙이는 거창하게 서양 음식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은 어딘가 이상했어요.
빵은 딱딱하고 고기는 퍽퍽했으며 수프는 짜기만 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정중하게 한 입씩 먹었지만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선에 온 지 몇 달이 지났고 이미 조선 음식의 맛을 조금씩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조선의 독특한 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교사 남편인 존슨이 물었습니다. 이 집에는 조선 전통 음식은 없습니까? 우리는 조선 음식을 더 먹어보고 싶은데요. 명숙이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런 음식들은 너무 수준이 낮아서요. 손님께 대접하기엔 부족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음식이 수준이 낮다니요.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을 그렇게 폄하하다니.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켜봐야 했죠. 선교사 부인 메리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선에 왔으면 조선 음식을 먹어야 그 나라를 이해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명숙이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문명국이 되려면 서양 것을 배워야 해요. 조선 것은 낡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명숙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우리 것은 낡은 걸까요? 정말 서양 것만 훌륭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음식에는 깊은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발효의 과학, 계절의 조화, 오미의 균형. 이 모든 것이 우리 음식에 녹아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우리 음식의 진가를 보여주겠다고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명숙이가 만든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겁니다. 제대로 익히지 않은 고기와 위생이 좋지 않은 재료 때문이었죠. 그들은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명숙이는 황급히 한의사를 불렀지만 쉽게 낫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한번 뭐 좀 해보렴. 내 손마시면 괜찮아질 것 같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나설 기회가 온 거죠.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저는 조심스럽게 선교사 부부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메리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약한가 봐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방인으로 낯선 땅에 와서 고생하는 그들이 안쓰러웠죠. 제가 음식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명숙이가 벌떡 나타났어요. 뭐? 내가? 너 같은 게 뭘 만든다고? 하며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키셨어요 라고 대답하자 명숙이는 비웃었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어차피 조선 음식 같은 걸로 외국 사람들을 낫게 할 순 없어. 그들은 서양약이 필요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가서 준비를 시작했죠. 장독대에서 3년 묵은 된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수 담그신 된장이었어요. 그 깊은 향이 코끝을 스쳤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된장이라면 그들을 낫게 할 수 있다고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박, 감자, 두부를 넣고 푹 끓였어요.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쌀밥과 함께 무김치를 곁들였죠. 제가 직접 담근 김치는 적당히 익어 깔끔한 맛이 났습니다. 음식을 들고 그들의 방으로 갔을 때 명숙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뭐야 그게 된장찌개. 외국 사람들이 그런 걸 먹을 것 같아? 냄새부터 지독한데. 선교사 부부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된장의 강한 향이 낯설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정성스럽게 권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 동안 만들어 온 음식이에요. 발효 음식이라 몸에 정말 좋습니다. 존슨이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건 뭔가 다르네요. 메리도 한 숟가락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이 깊은 맛은 뭐죠? 처음 느껴보는 맛인데 이상하게 편하네요. 그들은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과 김치도 함께 먹었죠.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가 따뜻해지면서 속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메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이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거야. 금방 또 아플걸? 하며 비웃었죠.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음식의 힘을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그들은 상쾌한 얼굴로 마당에 나와 산책을 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좋아지다니. 존슨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흐뭇하게 웃으셨죠.
우리 둘째 며느리 솜씨지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약보다 낫다니까. 명숙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요. 선교사 부부가 회복된 후 그들은 저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메리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밀은 시간과 정성이에요. 우리 음식은 급하게 만들 수 없거든요. 며칠 후 메리가 제게 부탁했습니다. 조선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응했죠. 물론이에요. 기꺼이 알려드릴게요. 그날부터 메리는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장독대에 갈 때도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함께했죠. 처음으로 장독대를 본 메리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저는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된장독, 이건 간장독, 저건 고추장독이에요. 햇볕과 바람과 시간이 만들어낸 우리의 보물이죠. 메리는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시간이요? 네, 최소 1년, 어떤 건 3년도 넘게 숙성시켜요. 그 시간 동안 콩이 발효되면서 깊은 맛이 생기는 거죠. 메리는 감탄했습니다. 서양에도 발효 음식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드는 건 처음 봐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자연과 함께 살았어요. 계절의 변화를 읽고 그에 맞춰 음식을 만들었죠. 봄에는 봄나물로,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으로, 가을에는 김장으로, 겨울에는 따뜻한 국으로. 존슨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 발효 과정이 건강에 좋은 건가요? 그럼요. 발효되면서 생기는 유산균이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나서 속이 편했던 거예요. 존슨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과학이네요. 서양에서는 아직 잘 모르는 발효의 과학이에요. 그때 명숙이가 나타났습니다. 뭘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야? 그냥 냄새나는 음식일 뿐인데. 하지만 메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과학이고 예술이며 철학이에요. 명숙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껏 버무리는 과정을요. 메리는 진지하게 따라했습니다. 이 모든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거네요. 마늘, 생강, 고춧가루, 젓갈까지. 맞아요. 하나라도 빠지면 맛의 균형이 깨져요. 그게 바로 오미의 조화예요.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이 모두 어우러져야 진짜 맛이 나는 거죠. 존슨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건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것 같은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몰랐겠지만 이 음식들은 자연스럽게 영양의 균형을 맞춰줘요.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도 생기고 채소로 섬유질도 섭취하게 되죠. 메리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이면서도 따뜻한 음식 문화는 처음이에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위대한 문화의 전승자예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제가 하는 일을 이렇게 인정해 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선교사 부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집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선교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셨어요. 반면 명숙이는 점점 초조해졌죠. 어느 날 존슨이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조선에 대해 책을 쓰려고 합니다. 특히 조선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요. 명숙이가 얼른 나섰습니다. 아,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 집에서 제일 음식을 잘 아니까요. 하지만 메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진짜 조선의 음식이에요. 둘째 며느리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음식이요. 명숙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그제야 진실을 아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큰 며느리, 내가 그동안 직접 음식을 만든 적이 있었니? 명숙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된 도리는 거칠애가 아니야. 정성과 진심이지. 둘째 며느리를 좀 봐라. 그때 존슨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책이었어요. 이건 제가 며칠 동안 쓴 글이에요. 둘째 며느리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는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음식에는 철학이 있다.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자연을 존중하는 겸손, 가족을 위한 헌신. 이 모든 것이 한 그릇의 된장찌개에 담겨 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가치였다니요. 메리도 말을 이었습니다. 조선 여인들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들은 과학자이자 예술가이며 철학자예요. 둘째 며느리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나도 이제야 깨닫겠어. 명숙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 모두와 선교사 부부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그리고 갓 지은 밥. 모두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존슨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느껴요. 조선은 정말 위대한 나라구나. 메리도 동의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속으로 깊이가 있어요. 조선의 진짜 아름다움은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자랑스럽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해온 일들이 이렇게 인정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명숙이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명숙이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미안해라는 한마디와 함께였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화려한 것만 좋은 줄 알았는데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었구나. 저는 명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배워요. 선교사 부부가 우리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존슨이 조선의 음식 문화에 대해 쓴 글이 미국 신문에 실렸다는 거였어요. 그 신문은 한양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전해졌고 곧 우리 집은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영국 외교관, 프랑스 상인, 독일 의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조선의 음식을 배우러 왔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제가 만드는 음식에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성껏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된장 만드는 법, 김치 담그는 법, 밥 짓는 법을 가르쳐줬죠. 영국 외교관 윌리엄은 처음 된장찌개를 먹고 놀랐습니다. 이 깊은 감칠맛은 대체 뭡니까? 영국의 어떤 음식보다 복잡하고 풍부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콩을 발효시키면서 생기는 아미노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감칠맛의 비밀이죠. 프랑스 상인 피에르는 김치에 푹 빠졌어요. 이건 프랑스의 발효 음식인 샤워크라우트와 비슷한데 훨씬 더 복잡한 맛이에요. 이 양념의 조화가 놀랍습니다. 독일 의사 하인츠는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이 발효 음식들이 장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유산균이 가득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도 풍부해요. 서양 의학이 이제야 알아가는 걸 조선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해왔네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음식이 정말 대단하구나.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계적으로도 독특하고 가치 있는 것이구나. 명숙이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부끄러워 보였어요. 메리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 음식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정이에요. 정성, 정직,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게 음식에 담겨 있어요. 존슨도 덧붙였습니다. 서양은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조선은 시간을 들여 완벽하게 만드는 것을 중시하죠.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명확해요. 그들의 말에 시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것을 우리가 몰랐구나. 외국 사람들이 알려주는구나. 어느 날 한양의 양반집 부인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님이 외국인들에게 우리 음식을 가르치신다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들이 배우고 싶어 해서요.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것을 세계에 알리시다니.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조선 부인들까지 제게 배우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는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저를 돕기 시작했죠.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배울게라며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장독대에서 된장을 꺼내고 김치를 담그고 정성껏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김장철이었죠. 시댁에서는 대대로 큰 김장을 했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외국 손님들도 있으니 더욱 정성껏 해야겠구나. 명숙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명숙이가 먼저 나선 거니까요. 우리는 함께 배추를 씻고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하고 물을 때마다 저는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네, 언니.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을 골고루 뿌려야 해요.
선교사 부부와 다른 외국인들도 김장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메리는 신기한 듯 물었어요. 이렇게 많은 김치를 한꺼번에 담그는 이유가 뭐예요?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지. 예전엔 겨울에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거든. 그래서 가을에 김치를 많이 담가서 겨울 내내 먹는 거야. 존슨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저장법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네요. 명숙이가 처음으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지혜로우셨어요. 저는 명숙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김장을 하는 내내 명숙이와 저는 함께 일했습니다. 양념을 만들 때도 배추에 버무릴 때도 함께 했죠.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를 무시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 저는 명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우리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며느리끼리 사이좋아야지. 김장이 끝나고 며칠 후 명숙이가 직접 만든 음식을 시어머니께 대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큰 며느리, 내가 드디어 진짜 며느리가 됐구나. 명숙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선교사 부부가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우리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존슨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조선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둘째 며느리님과 이 가족에게서요. 메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조선의 진짜 아름다움을 알게 됐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가 조선에 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는 제 이야기가 자세히 담겨 있었고 조선 음식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졌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숙이와 저는 이제 진짜 자매처럼 지냈어요. 우리는 함께 장을 담그고 김치를 담그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시댁은 한양에서 조선 음식의 명가로 알려지게 됐죠.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도 우리 집을 찾아와 음식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아니 조선의 음식이 세계에 알려졌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저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 여인의 미덕이야. 겸손하면서도 강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지. 명숙이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동생 덕분에 나도 변했어. 이제는 우리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저는 두 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잘 지켜나가요. 조상님들의 지혜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가 차려진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음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밥상 하나에 조선의 모든 것이 담겨 있구나. 자연에 대한 존중, 시간에 대한 인내, 가족에 대한 사랑.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조상님들의 지혜이자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깊이가 있고 빠르지 않아도 완벽하며 크게 드러내지 않아도 강한 힘이 있었죠. 후에 존슨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조선 음식이 미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발효 음식과 음식 철학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조선은 작은 나라지만 위대한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것이 세계에서 인정받다니.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다니. 명숙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동생 고마워. 내가 나를 변화시켜줘서. 저는 명숙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이제 진짜 한국 여인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속이 깊고 빨리 변하지 않아도 올곧으며 크게 자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나라. 저는 그런 한국의 며느리로 살아온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전통을 지켜나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한국의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가족을 하나로 만들며 세대를 이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것의 소중함을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국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요.